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입니다. 제작진과 그 멘토분들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CP님이나 PD님 답변해 주시면 그 아까도 제작본부장님이 이제 굉장한 자신감을 표하셨는데요. 다른 경쟁작들이 지금 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 더 유닛만의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그 멘토분들은요, 이게 뭐 보컬, 뭐 댄스 이런 거 말고도 각자 좀 그 참가자들한테 맡은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뭐랄까 다정함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역할을 좀 스스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CP님 답변하실래요? 네, 먼저 사실은 저희가 그 방송 일자를 제일 먼저 편성을 확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믹스9이라든지 또 향후에 또 이런 유사 프로그램들, 물론 이전에도 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KBS는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기회를 같이 한번 도와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고 저희 시청자층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BS 뭐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제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해야지 그것이 화제성과 또 시청률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만 저희가 천착하지는 않고요. 더 유닛은 보다 넓은 시청층을 상대로 그 시청자들의 니즈를 좀 폭넓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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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KBS에서 하냐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자체도 사실 굉장히 스스로 모험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요즘 너무 상투적으로 남발되는 말이지만 진정성을 갖고 임하시는 분들, 출연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오늘 뭐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지훈 씨, 비 씨를 더불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을 잘 연출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KBS 내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제작비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그동안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능국에서 주요 메인 연출자가 저를 포함해서 뮤직뱅크 승부를 했던 원승현 손수희 PD 그리고 예능 드라마 프로듀서를 연출했던 심재현 PD에서 쇼와 드라마와 그다음에 리얼리티 종합적인 것을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들을 뭐 투표를 통해서 뽑고 이런 심사 과정보다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내려고 선후배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선후배가 어떻게 교감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 소재 내지는 출연자가 아이돌이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선배 후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의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은 동기 그리고 같은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 어디선가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치유하는 과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네, 이어서 선배군단. 네, 각자 참가자들에게 맡은 뭐 전문 분야 말고 난 이런 역할을 맡았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마이크 잡아주시죠. 조연아 씨랑 저랑 이제 보컬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견뎌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안 오르고 항상 실패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내재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전 자신감. 네, 현아 씨는요? 저도 일단 오빠와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대자면 저는 많이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에 있어서 귀를 좀 기울이려고 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고 또 가장 공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아 씨는 공감 담당입니다. 공감 담당. 네. 네, 일단 저는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좀 더 토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 제가 무대를 하거나 경험을 토대로 배운 것들을 좀 더 노하우들을 좀 더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통해서 배운 것들은 무대 위다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 어떻게 앵글이 나오는지 또는 이게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 모습이나 이런 약간 노하우들을 좀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노하우 담당이었습니다. 노하우 담당이요. 좋습니다. 산희 씨. 나는 뭘 담당을 해야 되지? 저는 우렁찬 목소리 담당을 하겠습니다. 가끔 긴 녹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모두가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신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뭔가 안에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날려버리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그런 우렁찬 목소리 담당 산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기 담당. 네, 우렁찬 목소리 담당. 네, 조연아 씨. 네, 저는 황치열 씨와 함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좀 보컬적인 부분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함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와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감과 공감과 노하우와 우렁찬 목소리와 따뜻함까지 이렇게 역할 분담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정말 많네요, 오늘. 네. 네, 전 스포츠 경향 하경환 기자라고 하고요. 전 뭐 CP님이나 PD님께 좀 제작진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이제 취지라든가 이런 성장에 대한 교감 등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형식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해서 뭐 그 단체곡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최종 그 발탁된 멤버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방송됐던 프로그램을 좀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그 티저 영상에서 나왔던 그 무대 구성이 또 일본 그룹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지와는 별개로 이런 구성이나 형식에서 나오는 유사성에 대한 이제 대중의 의심이 이제 프로그램의 취지를 좀 희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취지를 좀 제외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무대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진행돼가는 서바이벌의 형태에서 좀 저희 유닛만의 그런 정체성 부분이 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PD님과 CP님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CP님께서. 네, 저희가 뭐 최초에 그 걱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구성의 목표를 정하다 보면 그 형식이 사실은 크게 벗어나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참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출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 방송사는 그 트렌드를 어쨌든 최신의 경향을 반영해야 된다는 또 그 사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화제성이 그 매우 독창적인 것을 저희가 탐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저희는 그 뭐 말씀하신 게 저 아키바 이런 그 틀 같은 거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파악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시장의 어떤 기회를 좀 더 그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이
굉장히 뭐 제한적이었다는 건 좀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기회가 어쨌든 저희가 근데 출연자들 중에 보면은 정말 큰 기획사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90개 이상 기획사들과 저희가 미팅과 어떤 섭외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그 유사성에서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또 정말 좀 작은 중소기획사들에게 좀 더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완료됐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남녀 9명씩 이제 두 팀이 이제 유닛으로 꾸려지게 되는데, 이 팀들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또 앞서 말했듯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소기획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작은 가요 기획사들이 방송사들과 이렇게 뭐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뭐 갑을 관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시는지, 아니면 또 KBS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유닛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CP님이나 PD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활동하는 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섭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기존의 어떤 팀들이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했고요. 최대한 해당 아티스트 및 기획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다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공영방송사다 보니까 특히 어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성년자분들도 좀 덜어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런 조항들도 저희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물론 이제 남녀 팀이 구성이 된다면, 물론 아무래도 사실은 타 방송사에서 꺼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타 방송사에 출연했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저희가 기회를 줬던 것이 저희 KBS라고 생각을 합니다. IOI라든지 그때 당시 저희는 자사이기주의보다는 시장의 어떤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들을 먼저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뮤직뱅크를 벌써 몇 년 전 친구들이 다른 K-팝 스타 마찬가지고 위대한 탄생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가장 먼저 나온 채널은 다시 KBS입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사이기주의보다는 어떤 문화 콘텐츠의 어떤 시장 확대성을 저희가 더 중심을 두고, 그렇게 이 친구들이 다른 방송국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열심히 지원과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많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특정 연예 기획사와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 유닛 같은 경우는 여러 기획사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장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프로듀서 PD분도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드라마적인 연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특히 중점 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다시 한번 손님. 네. 첫 번째 질문, 여러 기획사 참여해서 장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여러 기획사 장점과 에피소드. 보시다시피 네. 저희 선배님들 자체가 저희 국내에서 가장 사실 아이돌 회사의 첫 번째였던 SM부터 사실 조연아 씨 회사나 황철 씨 회사는 아이돌 회사는 아니잖아요. 산희 씨도 지금 힙합 회사고. 네. 예. 예, 중소기획사. 중소기획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특정 회사에 어울리는 어떤 회사의 그런 느낌보다는 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구성과 인력을 모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트렌디함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시스템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의 이익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용을 바라보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프로듀서의 드라마 연출 PD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예능국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쇼와 이 친구들의 이 무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유사 프로그램 뭐 얘기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이분들이 기존에 했던 아이돌 오디션에서는 연습생인데 이분들은 프로잖아요. 저희는 이분들이 프로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아까 프롤로그에서 보셨듯이 사실 지금 제작비의 반을 이미 썼습니다. 굉장한 무대로 이분들한테 정성껏 저희는 무대를 드리고 싶었어요. 출연하는 분들한테 정말 정성을 담은 무대를 드려서 이분들을 무대에서 모시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무대와 이분들의 어떤 출연진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게 이런 예능국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주요 PD들이 모였다라는 점에서 그 드라마 프로듀서를 연출했던 예능국의 저희의 자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배 군단에게도 좀 질문을 많이 주시죠. 네, 손 드셨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경제의 조은배 기자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좀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기자가 질문했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요. 팀이 구성이 될 경우에 사실 뭐 CJ의 그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뭐 CJ와 각 기획사와 뭐 매니지먼트하는 회사가 수익을 25대 25대 25 이렇게 나눠서 수익을 배분하는데, 만약에 이 유닛이 구성이 된다면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해서 그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누실 건지, 그리고 그쪽은 특정 기획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더 유닛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획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아니면 KBS가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획사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영역 침범이다 이런 견해들을 밝혔는데, 아까 이제 CP님께서 해당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거쳤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 대한 조항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그 방송사 출연자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들은 수면권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학습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명문화에서 적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시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좀 촬영을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분명하게 지난번에 KBS가 수익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KBS는 이제 그 프로그램 제작에 전념을 하고요. 문화 전문회사, 문전사라고 하죠. 문전사가 이후에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KBS 팀에서 몇 분의 운영위원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각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최종으로 멤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가 결정되는 대로 그 소속사가 정말 한 명씩 된다면은 18개 기획사가 되겠죠. 그 18개 기획사와 문전사의 어떤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서 거의 향후의 매니지먼트는 만장일치로 두 그룹이 협의가 되면은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의 수익 부분은 사실은 이제 KBS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사실 문전사와 각계 만약에 최다 18개 기획사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존의 보통 기획사와 문전사 뭐죠? 지난번에 원어원 같은 경우는 YMC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기존의 기획사한테 좀 더 많은 수익이 그 배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입니다. 더 유닛의 인생을 걸고 출연하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하는 참가자가 있을 법한 반면에 소위 출연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내보낸다거나 또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보내는 게 이득일까? 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로서 관계자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안 내보내면 KBS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출연시켜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등 현장에서 간간히 이렇게 잡음도 좀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참가자들을 어떤 특정 참가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탐나는 참가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능의 어떤 뭐 흐름을 위해서, 화제성을 위해서 그 참가자들의 섭외와 또는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발의 과정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PD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네요. 일단은 섭외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기획사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를 전체 미팅도 한번 하고 개별 미팅도 했고요. 지금 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아마추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사실 그 표현이 아마 뭐 뮤직뱅크든 이런 주요 기획사에서 관심 가는 프로그램에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옆에 CP님, 뮤직뱅크 CP님이 계시는데 아 그렇군요. 큐시트를 보거나 매주 출연 리스트를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흐름을 위해서 누구를 섭외해야지 이랬다면 사실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 방송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내가 모르는 이런 아이돌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실 그리고 저희도 이게 이렇게 예선을 화려하게 하고 그 예선 전에 미팅도 하고 이랬던 이유는 모든 사람과 다 방송을 하기에는 제작 현실의 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을 걸쳐서 하다 보니 줄여가는 과정이었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섭외라기보다는 저희가 1차, 2차 뭐 이 예선 전에도 미팅을 제작진들과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습니까? 정말 출연하고 싶습니까? 라는 거를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합숙도 하고 이분들은 연습생도 아니고 데뷔를 하신 분들인데 공동 생활을 갑자기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뭔가 나의 무대를 즉흥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큰 서바이벌이잖아요. 컴피티션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사실. 근데 본인이 열정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 참여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먼저 정말 하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그 프로그램 아까 프롤로그에 나왔듯이 저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뭐 프로그램 관련한 불이익 얘기가 초창기에 좀 화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사실은 물론 저희 출연자들 중에 보면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 번도 이제 음악 방송 못했던 분들이 꽤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기존에 전혀 없었던 기회를 조금 제공했던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큰 회사에서 이제 조금 평소보다 좀 이번에 조금 덜 나갔네 방송은 그런 섭섭함이 초창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저도 뭐 전혀 방금 박정 PD가 얘기했듯이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뮤직뱅크 무대에 섰던 그러한 기회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서 이렇게 심사위원이나 멘토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황치열 씨나 산희 씨, 뭐 또 다른 분도 계신가요? 방송에서 하셨던 분? 이렇게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했던 뭔가 심정이나 뭐 각오랑 지금과 달랐던 부분, 뭐 황치열 씨는 중국에서 또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특성상 정말 간절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 그런 무대에서 정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그 3분, 4분 동안 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은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저희 더 유닛의 다른 점은 다른 연습하다가 온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프로라는 이름을 명찰을 달고 데뷔를 하고 또 거기에서 쓴맛을 보고 다시 한번 무대를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남다른 각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참가자 그리고 저희 경연 무대 굉장히 아름답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네. 네, 고맙습니다. 산희 씨는 뭐 어떠셨나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보일까?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못하지? 누가 옳지? 누가 그르지?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더 유닛에서는 저도 판단을 당하기 싫어요. 그리고 누구나 판단을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판단보다는 우리가 되게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나 너한테 그런 편견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너가 가진 탤런트랑 그 끼기를 보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서로 오픈을 하고 그 오픈되는 공감점들이 그 카메라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되게 즐겁고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 요즘에 팍팍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더 유닛에서는 그런 판단보다는 오픈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아 씨도 뭐 그렇게 아직 뭐 나이가 많고 뭐 그러진 않은데 아직 후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내가 후배들한테 이런 걸 꼭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가르쳐 드려야 하지? 저보다 실력적으로 더 나으신 분들이 너무 수없이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것보다는 더 유닛의 취지 자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끼와 재능이 많은데 보여주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무대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제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태민 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차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네. 10년 차 아이돌 활동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또 이런 부분은 좋았고 하는 참가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 누구에게는 그 기회가 정말 너무나도 적합하게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운이 없어서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누구나 준비가 돼 있는 자세는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기회가 오든 말든 뭔가 그 전부터 본인이 그 올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위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끌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조연아 씨에게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더 유닛의 어떤 매력의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더 유닛은 일단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제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누구를 선택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매력을 느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질문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벌써 시간이 3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질문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네, 빨리 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하나영 기자고요. 네, 먼저 황치열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약간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멘티들의 그 마음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약간 그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다른 멘토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도 오히려 다른 멘토들의 조언을 보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PD분들, 연출자분들께 궁금한 거는 약간 이게 참가자들이 재조명을 받아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약간 멘토 군단에 좀 시선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출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황시열 씨. 네, 우선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고 싶잖아요. 근데 그 무대가 한 번 서는 무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0번을 섰는데도 눈에 띄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옥탑에 살고 반지하 살고 그런 일들이 되게 지금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또 많이 봤고요. 지금 참가자들 중에서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정말 끈기 가지고 희망이 있어서 저희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다 보니까 가까이 와 있던 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조금만 더 가까이 빠르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멘토들 선배 군단이 너무나 출중하세요. 제가 그죠?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태민 씨도 저도 지금 데뷔 10년 차인데 태민 씨가 지금 10년 차시고요. 네. 태민 씨의 그런 무대,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것들 보면서 저 굉장히 많이 깨닫고 스스로도 제 영상을 보면서 태민 씨가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성 선배님 두 분도 너무 따뜻하세요. 솔직히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조연아 씨 말고 현아 씨. 현아 씨가 네, 현아 씨가 두 분이라 공감을 얼마나 공감을 했냐면은 정말 같이 함께 마음을 울고 눈으로 우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인간적인 그런 면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뭐 산희 씨, 그리고 뭐 조연아 씨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말을 너무 잘하고,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계단이 될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정말 속상해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산희 씨는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너무 날카로운 분석, 또 한편으로는 동네 형처럼 따뜻한 그런 면모 때문에 제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전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아 씨가 더 데뷔가 더 빠른가요? 현아 씨가 데뷔 몇 년 차시죠? 조연아 씨인가요, 현아 씨? 현아 씨가 두 분이라, 네, 현아 씨. 저도 10년. 세 분이 데뷔 동기군요. 저희가 데뷔 동기네요. 네. 그런 노하우들 정말 많이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연아 씨는 데뷔 몇 년 차시죠? 네, 실례지만. 저는 9년 차. 네, 다들 네,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섭외가 됐었는데요. 자, 이제 질문이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시피님. 멘토 분들이 너무 돋보인다라는 질문을. 그렇죠. 질문 하나 있었죠. 보시다시피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돋보이는 건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그 제작 발표에 저희 유니트에 참가하고 있는 126명 분들을 초대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남는 시간은 충분한 어떤 여유를 제공을 하고,
이제는 이제 방송이 직전인데요. 방송이 들어가는 순간 이 멘토분들은 다 그림자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전면에 떠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전 단계에서 이 멘토분들에게 그 포커스가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오늘 10월 28일 첫방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기자님들 마음속에도 한 분씩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방송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기자라고 하고요. 제작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원리가 좀 비슷한 더 유니트도 결국 시청자들이 뽑는 구조, 아이돌 유닛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유행하던 슈스케류하고 푸듀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슈스케 같은 거는 아무리 번성을 해도 음악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산업에 구조의 어떤 메커니즘에 하고도 영향을 서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듀스 101 시즌 2 끝나고 연매업인가 이런 데서 아마 좀 약간 걱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기서도 이제 126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분량 같은 건 기본이고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미지의 연습생이 아니라 이미 한번 노출돼서 약간의 확실하게 어떤 어필이 안 된 사람들이 주축이라면 그들을 보여주는 어떤 원칙이라면 원칙이고, 약간 좀 더 유닛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지키는 원칙과 특징과 주안점이 뭔지, 자칫 잘못하면은 제작진이 원하지 않는 노이즈에 어떤 빠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이즈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시청자의 간섭도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고, 특히 팬덤들이 너무 이렇게 과열될 수도 있고, 더구나 또 기존의 기획사의 연생제도나 어떤 신인들 아이돌들에 비해서, 여기는 제가 프로듀스 101 할 때 급행열차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유의될 점들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작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더 유닛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끝에 저희가 제대로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첫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가장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처음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누구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제작진의 어떤 자의적인 개입이나 혹은 뭔가 편중 영상이 심하게 있을 때는 그것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정말 어긋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n분의 1, 본인들이 해왔던 것만큼, 혹은 그래서 저희가 멘토들의 의견과 처음에 최초의 선발 단계에서도 관객들의 어떤 투표에 의한, 제작진은 물론 저희도 저 친구가 떨어지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걱정을 저희가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사실상 방송이 시작된 다음에는 전적으로 사실은 시청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폭넓은 시청자층과 또한
그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저희가 많게는 한 18개 기획사에게 만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은 이것이 어떤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꼭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도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렸잖아요. 네, BC 경사도 있고, BC 오늘 경사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임하는 각오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CP님부터 가볼까요? 네, 황치열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나요? 네. 우선 저희가 만나서 지훈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날입니다. 아빠가 된 거 너무 축하하고요. 저희 더 유닛 조금 더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보는 분들에게도 또 희망을,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도 또 희망을,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네, 피디님 먼저 네, 하실까요? 오늘 정지훈 씨가 사실 이 자리에 오질 못하는 걸 너무 이렇게 마음 쓰여 하세요, 사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출산 일이 저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안했는데 정말 딱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효도를 하는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지훈 씨가 진짜 아까도 뭐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 기자님 얘기 조금 제가 더 더하면 저희가 이 아이돌 산업 전체 사이즈를 키우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일부 이렇게 아이돌 문화 이런 무대에서의 열정이 일부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KBS 이 채널에서 이 채널과 함께하는 대중들도 이런 지금 이렇게 열정과 땀과 그다음에 진짜 놀랍고 멋있는 무대가 있다라는 거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10대들의 문화만은 아니라는 거를, 뮤직뱅크에서만 소화할 문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 진짜 K-팝이든 이런 어떤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알리는 주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전체 문화 사이즈, 산업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프로그램에서 일조를 하겠다라는 거를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네, CP님이 짧게를 외주셨습니다. 네. CP님 한 말씀 네, 하시죠. 네. 저 정지훈 씨 혹시 저 등려를 정말 축하드리고요.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 따님인데요. 따님의 눈이 꼭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출산 제 옆에서 합숙할 때 정지훈 씨가 전전날까지 와서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도 이제 참여한 출연자들에게 뭔가 선배로서 큰 레슨을 해주고 가신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아 씨로 마이크 넘겨볼까요? 네, 현아 씨. 네. 이어서 BC에게 또 한 말씀하시고, 네, 오늘도 각오도 함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네. 일단 또 더 유닛에 대한 각오는 뒤에서 가려진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으로 관심 끝까지 주시면 더 열심히 또 성장하는 모습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민 씨도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죠. 네,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정말 프로젝트인 것 같고, 출연자분들 이제
분들의 그 스토리도 정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씨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 비 선배님, 비 네. 형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축하드리고. 몰라서 저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아, 형 오늘 그러셨어요? 오시나요? 했는데 아. 네,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네, 정말 눈은 꼭 엄마 닮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희 씨. The unit. 걱정도 저는 어느 정도의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KBS에서 불공정하거나 뭔가 unfair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내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응원과 사랑으로 친구들한테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세상에 태어난 비영의 공주님한테 welcome. 와우, 네. 웰컴이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조연아 씨. 네, 일단 비 선배님 아빠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더 유닛의 126명의 우리 참가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시선을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이렇게 자리해주신 기자분들과 출연진분들, 또 제작진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KBS ETV 더 유닛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